권력 앞에 멈추지 않는 파란불입니다. 오늘은 691 필리버스터, 무주택 대통령에게 꼼수라는 공세, 그리고 개미를 지키는 레버리지 ETF 고삐 죄기까지 3가지 이슈를 짚습니다. 첫 이슈,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법 연장안을 막겠다며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첫 주자 윤상현 의원은 특검 기간을 합치면 691이라며 개회적 특검이 정치 보복 도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늘리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종결동의서를 제출해 토론은 내일 오후 끝나고 곧바로 표결이 이뤄집니다. 윤 의원 말대로 특검은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이 끝나기 전에 시계부터 멈추라는 요구는 제도를 지키자는 말이 아니라 진실을 덮자는 말로 들립니다. 691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특검일까요? 특검이 밝혀낼 진실일까요? 마이크 뒤에 숨어도 진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해온 분당 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곧바로 꼼수 매매라는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어떤 거래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지난 14일 29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잔금은 10월에 받기로 하고 등기를 먼저 넘긴 겁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재건축 선도지구여서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이후에 사면 매수자가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인근 부동산도 매수자 사정을 봐준 거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근저당은 잔금을 아직 못 받은 매도인이 거는 당연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 부부가 사채업자 노릇을 했다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논평했습니다. 잔금도 받기 전에 등기부터 내어준 오히려 위험을 떠안은 쪽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겠다며 IMF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유일한 집을 팔겠다고 밝혔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기 집부터 판 지도자에게 꼼수 딱지를 붙이는 건 반박이 아니라 억지입니다. 약속을 지킨 사람을 흠집낼수록 초라해지는 건 공격하는 쪽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개미 투자자를 지키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까지 마련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직접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지배구조 개선, 디지털 자산기본법 준비, 금리 상승기 서민 대출 피해 방지까지 두루 다뤄졌고 법안 소위를 월 2회 이상 열어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약속도 나왔습니다. 고위험 상품의 손실을 개인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 이를 방치하지 않고 여당이 먼저 금융당국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이 말이 아닌 발로 뛰는 민생 정치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브리핑을 한 줄로 정리하면 민생 앞에 직진하는 여당의 하루였습니다. 파란불은 내일도 권력 앞에 멈추지 않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달려주세요. 파란불은 멈추지 않습니다. 구독.